자, 여러분 수업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 어제까지 여러 프로젝트 낸 거 보니까 그 동영상을 제가 다 봤거든요. 스팀 다 봐서 그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끄럽다고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 것들도 다 봤는데 잘했더라고 보니까 잘했고, 또 그리고 기발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도 있고, 생각 이상의 다른 아이디어를 써서 그 무선전자공학을 배웠던 거를 실증한 예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에 갔다 와봤거든요. 갔다 와보니까 이런 어흥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 피자보다는 어흥을 더 인원이 더 많이 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보내온 거라든지 제가 다 TV들을 다 줄 텐데요. 다 줄 텐데 그 조금 여러 가지 경험들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실패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서 뭘 가장 잘했다, 가장 못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요. 굉장히 안정하다라는 정의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안정하다. 안정하다. 인승이죠.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다. 자,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느껴지는데, 왠지 가장 높거나 가장 편안한 상태, 걔가 안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가장 가진 게 많고, 가장 낮은 게 안정하다고 여러분이 많이 가정을 합니다. 많이 가정하는데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하냐면 그게 안정이 아니라 약간의 델타를 줬을 때 그 델타를 평형점에서 약간 벗어나게 했을 때 제가 원래 잘 되돌아오느냐, 되돌아오면 안정한 거고, 약간의 델타를 딱 줬더니 그냥 발산해 버려가지고 제대로 되돌아오지 않더라. 그게 불안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지 않더라도 이제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쪽이라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쪽으로 약간의 그 델타가 생기면 그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조금 흔들릴지언정 제대로 되돌아오는 게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 낼 때 이게 다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을 못했을 때도 약간 벗어났을 때도 되돌아올 수 있는가, 그게 앞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라는 해보고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해보고. 여러분 예약을 했었었죠, 그죠? 예약을 쓰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에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설계거든요. 시간 설계해서 그때까지 준비해서 가고 한 그런 설계거든요. 설계해서 미리 설계해서 주어진 기회일 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의 예약에 쓰는 것에 대한 효과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부로 그 그룹 활동 하는 것에 대한 제가 계획했던 걸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여러분. 그룹 활동이 그 프로젝트 합쳐서 20개거든요. 정확히 20개였습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 둘, 셋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거하고 19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20번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경중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시도를 했었거든요. 시도했었고 이제 그 이론이 어렵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기억에 남는 노력을 했으면 하고, 이제 학기 끝나는 게 이제 2주, 한 3주 끝나죠, 그죠?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그룹 활동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약간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좀 실무적인 예술 문제라든가 실무적인 문제를 일반적으로 풀 수 있기는 아니지만 약간 좀 익숙하게 하는 방법을 그룹 활동처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수적인 활동은 여러분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조금 익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반도체는 반이 도체인가? 그랬을 때 얘가 질문도 사실 우문입니다. 우문인데
반이 도체고 반이 절연체가 섞인 거다가 반도체가 아니라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는 전기가 흘렀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전기 안 흘렀다가 자 그런 재료가 반도체 재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거를 반도체 재료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가 일렉트론 오비탈이 겹쳐서 본딩 스테이트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 다 채워져 있다 그랬죠, 그죠? 다 채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다 채워져 있는데 그다음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가 위에 있는데 다 비워져 있습니다. 비워져 있는데 본딩 스테이트의 가장 위에 부분하고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의 가장 밑에 부분 사이를 우리가 밴드 갭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요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전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 꽉 차 있는 곳에 하나 비워져 있으면 비워진 것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방금 얘기한 거를 반이 도체인가 이런 질문에 있어서 전자가 여기 채우면 잘 돌아다녀서 도체이고 여기 꽉 차 있으면 꽉 차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면 절연체다 라고 이제 그 어타미 오비탈 관점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density of state라는 거를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데요. density of state라는 거는 에너지 밴드가 지난 시간 할 때 이런 본딩 스테이트하고 그다음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하고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죠, 그죠? n이 n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n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애톰의 개수입니다. 애톰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 레벨의 y축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전자가 요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을 때 에너지에 대해서 몇 개까지 요 특정한 레벨에 많이 쌓일 것이냐. 그러니까 요 안에 두 개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오비탈 두 개가 가까이 왔을 때 본딩 스테이트일 때 개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얘가 이제 여러 개가 겹칠 수 있거든요. 겹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특정한 에너지에서 요 n 사이에 E와 E 플러스 DE 사이에 요 사이에 몇 개나 채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density of state 도스라 그러거든요. 도스라 그래서 여기에 많이 채울 수 있고 끝에 적게 되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죠. 여러분 생각에 아파트는 이제 보면 아파트는 층마다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그래 지었으면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하고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하고 3층하고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어떻죠? 같습니까? 틀립니까?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정원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1층, 2층, 3층, 4층이 돼 있으면 층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는 보통 어떻게 설계합니까? 같도록 하죠, 그죠? 그럼 그래서 해보면 density of people이 이렇게 같구나, 또 층고에 따라서 다 같구나 라는 거고요. 높은 에너지 상태가 그 1층, 2층, 3층, 4층 상관없이 이 각 에너지에 대해서 1층과 3층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원 수는 다 같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근데 예를 들어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자,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층마다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그죠? 점점 늘어납니다. 층고가 올라갈수록 점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고 1층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방이 이래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방이 이거 나눠요. 방이 많이 이렇게 돼 있어. 층마다 방이 돼 있으면 1층에 이렇게 돼 있고 2층, 3층에 올라갈수록 적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여기는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원이 2층보다 많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보면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짓느냐, 이렇게 짓느냐, 이렇게 따라서 높이에 따른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달리 설계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빔을 쪼이면, 빛을 쪼이면
특정한 에너지에 얼마만큼 전자 튀어나올 개수를 보고 그 안에 얼마만큼 전자가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죠? 아는데 그러면 지금과 생각해 보면 재료가 있을 때 깊은데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 좀 덜 깊은데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 좀 가까운, 좀 얕은데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가 그 방의 개수가 생각해 보면 저는 아파트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아, 그러면 내가 가진 재료가 전자가 밑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재료가 있고 위에 가까이 포토 이미션으로 뺄 수 있는 제일 위에 여기가 전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요거는 공평하게 다 있는 상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 E 플러스 DE 범위 내에서 상태, 허락된 상태 수를 우리가 따라해보면 density of state, 네, density of state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density of state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상태 수는 G라는 값 써서 GE의 D라 그러면 E에서 E 플러스 DE 사이에 있는 상태 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까지 총 상태 수는 이 density of state에다가 0부터 E'까지 이렇게 다 채운 것이 여기 전체 총 상태 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에너지 쫙 이랬을 때 이런 전자 구슬로 다 표현됐다 그러면 구슬을 부었을 때 어디까지 채울 것이냐 하면 밑으로 차고 이렇게 채울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채울 것이냐 아니면 그래 아파트 이렇게 채울 것이냐 돼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물질은 어떨 것 같아요?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여기서 어떤 게 해당될지 한번 맞춰봅시다. 딱 얘기하면 그냥 빠르게 1번, 2번, 3번 우리가 보는 물질은 1번, 2번, 3번 가운데 3번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한번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생각해도 상황이 지금 아직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똑같아 가지고 강건우 예. 몇 번? 1번입니다. 1번. 예. 다음에 1번. 다음에 양동현. 예. 같은 쪽에. 예. 1번. 이제 친해져 가지고 무조건 이것도 같이 하는군요. 자, 다음에 배중근. 예. 예? 1번. 1번. 자연히 1번이 돼 있구나. 그 다음에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란진님 씨 오늘 안 왔네요. 없나? 항상 쪽에 앉았는데. 최서연 씨 3번. 3번. 자, 몇 사람만 더 물어봅시다. 한진호. 저거 많이 걸리네. 1번. 1번이죠? 예, 같은 조니까. 예. 자, 1번. 다음에 김기환. 예. 1번. 1번을 다 좋아하네. 그 다음에 박종수. 예? 3번. 3번. 두 사람만 더 물어봅시다, 한번. 자, 이흥기. 김범준. 어제 그 프로젝트 하느라고 다들 힘들어가 그런 모양이에요. 이현욱. 다들 그러네, 오늘따라. 김윤범. 예. 1번. 마지막 한 사람. 권혁수. 예. 2번. 자, 그러면 그 자연은 어떻게 이 에너지가 커질 때 전자를 채우는 개수가 정의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는데 1번, 2번, 3번이 다 맞거든요. 다 맞다가 정답입니다. 단
뭐냐면 재료가 그 재료가 3차원 재료냐 혹은 그 재료가 실 모양으로 1차원 재료냐 혹은 이렇게 면 모양으로 시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재료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달라서 3차원은 여기서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3차원.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실리콘 반도체, 일반 게르마늄 반도체, 모든 반도체 3차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이런 식의 점점 많아지고, 다 여러분 많이 선택한 1번 있죠? 1번은 2차원입니다. 2차원. 그래서 이 채널 자체, 전류가 흐르는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탄상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남는 거 3번. 3번은 몇 번이? 3번은 뭐겠습니까? 방금 3차원, 2차원 했으니까 3번은 1차원 제로입니다. 그래서 1차원은 희한하게도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최대한 많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정의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모든 전자 거기 다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 채워질 수 있어서 원래 수학적으로는 무한대의 방이 존재하는 게 1차원입니다. 그 특정 에너지로 있을 수 있는 게 이 방의 개수입니다. 방의 개수. 그래서 이게 그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에 해당되는 댄스 오브 스테이트라는 게 이제 이 물질 속에 들어간 전자의 양인데, 우리가 본딩 스테이트라 그랬을 때 가장 낮은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낮은 상태라 해서 각 웨이브 펑션을, 애톰 웨이브 펑션을 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다 더한다 그랬고, 그게 바로 제일 아래쪽, 본딩 스테이트의 가장 아래쪽, 다르게 말하면 밸런스 밴드, 가전자대. 그러니까 이거를 밸런스 밴드, 우리말로 가전자대라 그러거든요. 가전자대.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가장 아래쪽이 그 애톰 N개의 애톰의 그 하나의 오비탈이 다 같은 웨이브 펑션으로 덧셈으로 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게 바로 가장 낮은 상태가 바로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딩 스테이트의 가장 위에 하고 위에 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 여기에 이제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인데, 엔타이 본딩 스테이트의 가장 높은 웨이브 펑션은 뭐냐면, 이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서로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N개의 애톰이 있으면 N개의 애톰의 하나의 오비탈을 딱 떼가지고 얘를 막 겹친다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으니까 노드의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N개에 대해서 N-1개의 노드가 쫙 플러스 다 하니까 N-1개의 노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없는 게 다 더한 거고, 노드가 N-1개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상태와 가장 낮은 상태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애톰의 웨이브 펑션 모양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합치면 가장 낮은 가전자대 밸런스 밴드의 가장 위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높은 거는 웨이브 펑션을 다 합할 때 덧셈 뺄셈으로 해서 노드를 최대화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처음에 여러분 그 인피니트 포텐셜 웰 할 때 좀 배웠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인피니트 포텐셜 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V0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전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이거 노드가 없네, 노드가 한 개 있네, 노드 두 개 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높은 데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했었고, 이게 인피니트가 아니고 파이나이트 포텐셜이면 얘가 두 개까지만 채울지, 세 개 채울지, 네 개 채울지 그때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개수가 정의된다 그랬는데, 자, 이거를 다 하기 전에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갇혀 있는데, 전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면 전자가 파동으로 갇혀 있는 거죠. 그죠? 파동으로 갇혀 있다 생각해 보면 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노드가 몇 개입니까? 노드가 한 개죠. 밑에는 노드가 없죠. 그죠? 자,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 길이가 L일 때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의 길이가 L이다 라고 그러면
한 반파장에 이거는 2개입니다. 이거는 반파장이 이건 1개입니다. 이건 반파장이 3개입니다. 세 보면 2분의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갇혀 있는 입자가 파동으로 행동할 때 얘가 아주 작으면 이게 이제 파동으로 한다니 두드러지는데 2분의 람다에 대해서 노드를 생각했을 때 이게 한 n개가 있으면 얘가 길이 l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바로 미치고 n이 2일 때는 요거고 n이 3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도 되지만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그 드브르의 물질 파사에 보면 우리가 모멘텀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멘텀은 람다분의 h다라고 이제 파동은 입자로 이렇게 입자의 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입자가 운동량을 p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파동 람다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입자를 파동으로 생각하고 파동을 입자로 생각하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p는 람다분의 h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생각해 보면 여기 람다분의 1은 뭐가 되냐면 람다분의 1은 이걸 딱 넘기면 2L분의 N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여기에 딱 대입을 하면 운동량은 요 람다가 되어 있으니까 2L분의 NH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은 여러분 실수인가요? 복소수인가요? 뭔가요? 일상 정수, 자연수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거는 정수구나, 인티저구나, 1, 2, 3, 4 대 자연수구나. 그래서 해보면 그럼 요게 이제 이 P도 이 람다도 굉장히 자연수 조건에 따라서 얘가 양자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입자를 생각했을 때 에너지가 뭐냐면요. 에너지는 2M분의 P제곱이 여러분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인데 이 파동이 람다분의 H니까 요 식을 그대로 써주면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2M분의 1에 2L분의 NH다라는 게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세번 8M L 제곱에 H 제곱에 N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보면 하나가 길이 L에 딱 컴파일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딱 계산해 보니까 그 입자의 질량하고 길이에 대한 제곱분의 1 그리고 플랑크 산수하고 N 제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n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n은 카운터블이니까 1, 2, 3,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n이 결국은 특정한 허용된 에너지 상태가 되니까 결국 에너지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n이 1.5인 거는 여기서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n이 1.5인 거는 여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n이 2.5도 안 되고 3도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결국 그 n이 1, 2, 3, 4의 원막 허용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n을 1개, 2개, 3개, 4개 헤아리는 게 바로 상태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상태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1차원에 대해서 했거든요. 1차원이니까 3차원이라면 X 방향으로 혹은 Y 방향으로 G 방향으로 이렇게 컨파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다라고 생각해 보면 얘를 이제 n에 대해서 어떻게 3차원에 대해서는 E에 n1, nx, ny, ng 했을 때 얘가 8ml 제곱분의 h 제곱에 nx의 제곱 플러스 ny의 제곱 플러스 ng의 제곱이 3차원에서 허용되어 있는 경우의 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보면 nx, ny, ng가 111, 121, 211, 112 이렇게 셀 수 있는 걸로 이제 헤아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얘가 몇 개가 되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런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nx, ny, ng를 결국 얘를 카운트하면 되거든요. 얘를 카운트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8m l 제곱에 h 제곱에 요거를 n
프라임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3차원이다. 3차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nx, ny, ng 우리 그냥 개수만 헤아린다 생각해 보면 nx, ny, ng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특정한 n 프라임까지 n 프라임의 제곱보다 이게 이게 nx의 제곱 플러스 ny의 제곱 플러스 ng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개수다. 그러면 이게 이제 n 프라임을 반지름으로 한 그런 구가 됩니다. 3차원일 때는 nx 제곱 ny 그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구의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각설탕 코너의 개수가 됩니다. 뭐냐면 nx, ny, ng에 대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개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게 반경은 n 프라임이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각설탕 개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요 안에 그 반경이 n 프라임으로 주어져 있는 3차원이니까 9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1,1,1, 1,2,1 여기 개수를 점 찍힌 것만 쫙 더하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점의 개수가 바로 쉽게 얘기해서 볼륨과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S의 개수입니다. 총 개수가 이 안에 오비탈에 의한 개수가 n 프라임까지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총 3분의 4 파이 n 프라임의 3성 그러면 이 안에는 볼륨이 됩니다. 볼륨이 되고 얘가 자연수니까 양수만 허용이 되거든요. 양수만 허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3분의 4 파이 n 프라임 3성이 이게 구 전체 볼륨이 되거든요. 구 전체 볼륨이 되는데 여기에서 세 개가 다 플러스인 것만 딱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 전체 8개 가운데 한 개만 해당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nx, ny, ng가 이루어진 것에 전체 8분의 1 해당되는 게 길이가 n 프라임인 요 내부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오비탈에 의한 전체 개수가 되고 요거는 6분의 파이의 n 프라임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배울 때 n, l, ml 이렇게 양자수를 했었는데 여기에 같은 에너지에 대해서 전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었죠, 여러분. 그죠? 어떻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스핀업과 스핀다운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ms 이렇게 해서 스핀업과 스핀다운이 들어갈 수 있어서 오비탈에 의한 것에 대한 레벨에 스핀업다운이 들어가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까지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분의 파이 n 프라임 제곱에다가 그러니까 2배 스핀에 관한 경우의 수를 곱해줘서 얘는 3분의 파이 n 프라임 제곱에 해당되는 만큼의 개수다라는 겁니다. 근사적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n 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n이 n 프라임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에너지거든요. 특정한 에너지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에너지까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 n 프라임을 에너지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표현하게 되면 S의 경우의 수가 E 프라임까지, 그러니까 E가 0보다 크고 E 프라임보다 적은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요거는 이제 n 프라임을 이제 에너지로 표현하면 되니까 여기 n 프라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으면 경우의 수가 3분의 파이에다가 n 프라임 제곱은 넘기면 8 ml 제곱에 E의 h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고 잠깐만요. 이게 잘못됐네. 이 삼성이잖아요, 지금. 삼성이 왜 갑자기 제곱이 됐지, 이게? 삼성이 3분의 4 파이 삼성이잖아요, 볼륨은. 그죠? 네. 이것도 삼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요 볼륨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데 3분의 4 파이 r 3성이니까 그게 이제 제곱이 아니라 이게 요 하면서 제가 2 생각하면서 이로 온 건가 보다. 6분의 파이 n 프라임이 3성이고 그다음에 2배 스핀과 다운을 합쳐서 3분의 파이 n 프라임 3성인데 자 그럼 요게 이제 이 n 프라임 대신에 이거를 n 프라임 대신에 에너지를 요걸 바꿨으니까 n 프라임은 n 프라임 제곱은 h 제곱에 8ml 제곱에 2니까 얘를 지금 여기 그대로 넣어준 거거든요. 요거 2분의 1성입니다. n 프라임은 h 제곱에 8ml 제곱 2에 2분의 1성인데 여기에 3차원이니까 2분의 3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총 경우의 수거든요. 이거는 0부터 2 프라임까지의 총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0부터 시작해서. 만약 2차원, 이거는 3차원이거든요. 이게 3차원입니다. 2차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차원이라면, 생각해보면 2차원은 nx하고 ny하고 nx하고 ny 해보면, 여기 점 1, 1,1, 2,1 이렇게 다 생각해보면, 이 점을 하는 게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 요까지 돼 있으면 중심이 n 프라임까지 요 점 개수를 다 더하는 게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개수라 그러보면 2차원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면적입니다. 면적이니까 파이의 n 프라임의 제곱이 면적이거든요. 면적인데 요게 그 양의 경우에만 허용이 되니까 이제 2차원인 경우는 s의 n 프라임은 4분의 1의 전체 파이의 n 프라임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여기에 이제 오비탈에다가 곱하기 스핀을 곱을 해서 2를 써주면 우리가 요 2차원일 때 이제 여기 2차원입니다. 여기 2차원이고 여기 3차원이고 그다음 1차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차원은 이렇게 해보면 nx만 해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1, 1,0, 2,0, 3,0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원일 때는 sn 프라임은 그냥 요 n 프라임까지 거리서 해보면 그냥 n 프라임까지의 길입니다. 그냥 자 이렇게 돼 있고 스핀이 이제 업과 다운이 있으니까 2배를 곱을 해서 이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에너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 에너지로 표현되어 있어 에너지가 h 제곱에 8ml 제곱 2 요거의 2분의 1성이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의 n 프라임 제곱은 여기에서 요게 되니까 h 제곱에 8ml 제곱 2의 전체의 제곱의 제곱분의 제곱 이렇게 되고 다음에 1차원의 경우는 2배의 이제 h 제곱에 8ml 제곱에 2의 전체의 2분의 1이다 라고 이래 됩니다. 그게 1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헤아릴 때 우리가 점 개수를 구하는 게 1,0, 2,0, 3,0 이걸 다 합해서 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3차원에서는 nx, ny, ng에 대해서 볼륨을 구하면 그게 점의 개수에 비례하는 거고 2차원일 때는 면적을 구하면 그 점의 개수에 비례하는 거고 1차원일 때는 길이를 생각해보면 개수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료의 성격에 따라서 이래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위 부피당 부피당 이래서 해보면 3차원에서는 S의 단위 부피당 V로 표현할게요. 3차원의 E 프라임은 여기에 L의 3성, L의 제곱이 이제 2분의 3성이니까 바로 L 3성이 되는 부피가 됩니다. 나눠주면 3분의 파이의 H 제곱에 8mE의 2분의 3성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2차원에서는 단위 면적당이 되니까 단위 면적당이니까 S의 단위 면적당 E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L 제곱의 2분의 2성이니까 그냥 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2분의 파이의 에너지 써주면 H 제곱의
8ME구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 2차원입니다. 여기 에너지 E 프라임까지의 프라임 붙여줍시다. E가 E 프라임까지의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1차원의 경우는 지금 단위 길이당이 되니까 여기에서 L의 제곱에 2분의 1에서 L입니다. 그래서 L을 나눠주면 길이당 해서 E 프라임은 이 2배의 H 제곱에 8M E 프라임의 전체의 2분의 1성이다 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갇혀있는 요 사이즈를 L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입자가 운동하고 있으면 걔가 양자화되기 때문에 허용되어 있는 숫자가 제한적이다 하면서 이제 n의 값을 취하면서 이 n의 개수가 몇 개냐, n의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1,1,1, 1,2, 2,1,1, 1,2,1 요거를 다 합치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복잡하니까 생각해보면 3차원에서는 정수로 표현된 nx나 ng로 해서 얘의 볼륨을 해서 양의 것만 8분을 취하자. 그 다음 2차원에서는 nx나 이 면적을 구해서 그쪽에 양에 해당되는 것을 4분의 1을 줘서 쓰자. 그 다음에 1차원에서는 길이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된다. 해서 이렇게 정의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이제 쭉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3차원. 3차원을 이제 복사를 해보면요. 자, 3차원. 이게 3차원입니다. 제가 복사해 저기 쓸게요. 3차원. 얘는 3차원의 여러분 소리는 읽어볼래요? 3차원의 density of state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density of state가 아니라 E 프라임까지의 스테이트의 개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러고 2차원에서의 density of E 프라임까지의 허용되어 있는 스테이트 수.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읽었죠, 그죠? 다음 1차원에서의 총 에너지에 허용되어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니까 3차원에서 에너지가 R에서부터 E 프라임까지 허용된 총 상태의 개수 3차원. 다음 2차원의 경우는 0부터 에너지까지 총 허용되어 있는 상태의 개수가 에너지를 이렇게 비례하고, 그 다음에 1차원의 경우는 이제 0부터 에너지까지의 그 사이에 허용돼서 다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보면 에너지가 다 들어있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에너지 2분의 3성이다. 그 다음에 2차원 에너지의 2분의 1성이다. 1성이다. 이건 에너지의 2분의 1성이다. 되는 보니까 우리가 적어 아는 거는 에너지가 0부터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허용되어 있는 총 스테이트 수는 1차원 경우는 E의 2분의 1, 2차원 경우는 E의 2분의 2, 3차원 경우는 E의 2분의 3, 2, 3을 차례주고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density of state잖아요, 그죠? density of state니까 이거는 이제 E가 0에서부터 E 프라임까지의 총 스테이트 개수가 우리 방금 구한 겁니다. 그걸 방금 구했는데, 얘가 이제 density of state는 우리가 E에서 E 플러스 DE 사이에 있는 것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총 개수 스테이트 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density of state는 어떻게 되냐면 G로 표현하고, E의 3차원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ds의 3d의 d 에너지가 되고요. 요걸 이제 E 프라임으로 두고 에너지 E 프라임은 E일 때 이제 요 density of state가 되고요. 다음 2차원의 경우도 2차원의 density of state는 ds의 요 프라임 2d의 총 허용된 개수에다가 E 프라임 나눠져서 E 프라임은 E가 되고요. 1차원은 1, 1D에
E는 D의 총 허용된 수에다가 DE'을 해서 E''이 E일 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해보면 결국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거든요. 미분하면 앞에 거 개수를 그대로 써주고 3분의 파이의 H 제곱에 요걸 8ml 8m 제가 L 제곱은 빼야죠. 여기서 제가 뺐잖아요. 지금 여기서 단위 부피당을 해야 되니까 이걸 뺐죠, 그죠? 이거 뺐죠, 그죠? 보면 L 제곱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자, 단위 부피당 했으니까 단위 부피당 density of state입니다. 8m에 전체의 2분의 3성에다가 얘가 2의 2분의 2 프라임의 2분의 3성은 얘를 미분하면 2분의 3의 2 프라임 2분의 1성인데 2의 2분의 1성이 됩니다. 다음 2차원은 G2D는 요게 E는 요 2분의 파이의 H 제곱에 8m인데 E를 미분을 하게 되면 E 프라임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그죠? 예, E 프라임은 요 미분 2에 대해서 미분하면 1입니다. 곱하기 1 됩니다. 그 다음 1차원은 G1D에 대해서 E는 어떻게 되면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2배의 H 제곱에 8m의 전체 2분의 1성 밖으로 빼고 E 프라임의 2분의 1성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2분의 1에 E 프라임의 2의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성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density of state는 우리가 이제 사이좋게 1차원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을 더한 거는 2의 0성 또 2분의 1을 더하면 2의 2분의 1성 이렇게 해서 아까 주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3D, 2D, 1D에 대한 density of state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계산이 된 거거든요. 보면 에너지, 액츄얼 에너지라 그랬을 때 요 3차원은 어떻게 표현은 됩니까? 2의 2분의 1성에 대해서 비례하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2차원 어떻게 됩니까? 2차원은 1이니까 2의 의존성이 없으니까 2차원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원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럼 요게 이제 총 이게 density of state거든요. 되는데 요게 1차원 1D 얘가 2D 얘가 3D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X축을 에너지를 표현했잖아요. 그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요거를 처음에 아파트 그림을 그리면서요. 어떻게 그렸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요걸 그렸을 때 요게 층고가 위로 올라가는 층고인데 올라갈수록 방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플랫합니다. 자, 층고가 에너지가 커질수록 요 위에 Y축이 방의 개수거든요. 방의 개수면 이게 쭉 갔죠, 그죠? 그래서 이게 2D입니다. 이게 2D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커질수록 요 허용되는 density of state가 커지는 거를 그렇게 표현되는데 요게 바로 에너지 커질수록 density of state가 커지는 게 이런 식으로 루트로 커지는 게 3차원입니다. 그렇게 커지는 거. 우리 3차원이고 1차원은 에너지가 작을 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너지 작을 때 방이 뭐가 많다고 그랬는데 에너지가 작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이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2의 0성, 2의 2분의 1성 이렇게 차원별로 전자가 허용되어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럼 쉽지 않죠? 그럼 이해가 됐습니까? 네. 아마 유도 과정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유도는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요 허용되어 있는 그 갇혀 있다 그랬을 때 요 파동이 반파장이 몇 개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시작해서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EM을 P 제곱이니까 이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이 에너지가 자연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조합이니까 조합의 개수 되니까 이 조합을 특정한 n'까지 어디까지 총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3차원은 볼륨, 2차원은 면적, 1차원은 길이 해가지고 그 총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 개수를 구했고 density of state라는 거는 특정한 에너지 영역에서의 density of state 그 디퍼렌셜 개수 증가분이니까 요 density of state를 각각
에너지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3차원, 2차원, 1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에너지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스테이트가 정의가 됩니다. 좀 복잡긴 한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반도체 공학을 배워도 배울 내용이긴 하거든요. 어렵죠, 그죠? 어쨌든 방금까지 했던 거는 지금 한 45분 얘기했는데, 한 40분 얘기했는데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이 고체 내에 어느 TP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해기수 어떻게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오늘 방해기수는 집에 가면서 집이 거의 아파트 아닌가요, 여러분? 집 거의 아파트죠, 그죠? 그러면 물성전자고 시간에 에너지가 높을수록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의 개수 같은 거는 2차원이야.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가 바닥 1층이 거의 없고 위로 갈수록 없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필로 구조인가? 여기 밑에 주사위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 저거 제가 3차원이야 생각하고 1차원이 그냥 단독집처럼 쫙 깔려있는 거는 미국의 집처럼 쫙 깔려있는 거는 저건 1차원이야. 우리는 2차원이죠. 2차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1분만 쉴까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켜고 화장실 갔다 오서 갔다 오고.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매년 보니까 매니저를 모집하더라고요. 매 학기. 도와주던 전자학생도 있거든요. 거기 매니저도 자한테 받으면서 공소장학생처럼 할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그런 공지가 뜨면 한번 지원해봐요. 한번. 그러면 3D 프린터 사용법 알려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안에 장비 같은 거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그런 거를 복사하는 거 했었거든요. 복사하는 거. 여기서 복사해 갖다 주면 봉사하는 그런 거였는데. 자, 기재 한번 킬까요, 여러분? 제가 막간에 제가 예전에 숙제를 했던 거 한번 살짝 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7년 전에 제가 전기전자 재료라는 과목을 했었거든요. 저게 4학년 과목이에요, 4학년 과목인데, 지금 여러 물성을 배우잖아요, 그죠? 물성을 배우는데, 전기전자 재료 과목에서는 실제 금속이다, 반도체다, 절연체다, 요걸 좀 더, 실용적으로 좀 보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때 냈던 숙제 가운데 제가 우연히 찾아가지고 보니까 숙제 냈던 게 어떤 걸 냈는지 살짝 볼까요, 한번? 제가 숙제 낸 거를 이제 살짝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때 이제 전기전자 재료 공학이라면서 숙제를 이런 걸 냈어요.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이거 하라는 숙제 아닙니다. 여러분 숙제 아닙니다. 여러분 숙제 아니고, 여러분 숙제 이런 체험전은 다 했고, 이때 이제 숙제 이걸 냈었거든요. 숙제 냈는데,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많이 친해졌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들끼리 약속 잡아가지고, 청계천 울지로 상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이제 살펴봅시다 했는지, 이제 과제물 몇 개를 이제 봤거든요. 몇 개 보니까, 이게 이제 제출한 건데, 살짝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이제 여기에
전기전자 재료공학에서 이제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그죠? 나가서 체험기라 그래서 이렇게 세운 전자상가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본 적 있는데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안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친한 친구들 여기 생겼으면 한번 가봐요, 한번. 이런 데 가서 이제 질비해 있었다, 뭐. 그리고 이제 동신, 스텐, 용진, 금속을 배우는데 바로 그 금속을 직접 가보는 거였거든요. 직접 이렇게 하고 숙제가 뭐였냐면 가서 인터뷰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들고 와서 그 전기전자 재료 배운 거를 그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데 용접을 하는 모습이었다. 뭐 이런 금속이 유통되는 모습과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주의 방문해가지고 보면, 자, 이렇게 질문, 답,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찍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을지로 사과로 달려나갔대요. 달려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보고, 또 같이 찍고, 조별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잔 해, 소주가 올라가 있죠, 그죠? 소주 같이 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아그네 금속이라는 데 찾아보라. 그래서 숙제를 했었거든요. 아그네 금속이라는 데를 찾아보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특수금속에 대해서 배우고 했었는데, 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한번? 여기. 이런 걸 보면, 저기도 지도화 갖다 놓고, 그 다음, 요 금속이 많잖아요,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거든요. 딱 보면, 이런 금속이 팔더라. 이런 거 본 적 없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더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 여러분 프로젝트 하면서 혹시 전자부품 그 박스 본 적 있습니까? 전자부품 메이크스페이스의 한 구석에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제가, 혹시 뭐 센서라든가 부품 구한 거 있으면 여기 가보라 그랬는데, 그 장치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장치를 이제 바로 전기차에 부탁을 해서 하나 짝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 거기에서 파는 거를 싹 개수만 줄여가지고 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메이크스페이스를 만들다 보면 그 부품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체험을 해보는 건 여러분 계속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 다 해보고 그 코멘트 달기 전에 일단 예전에 있었던 거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이제 볼까요, 한번. 자, 그러면 지금 그 방을 물었잖아요, 그죠? 뭐냐, 방을 물었습니다. 방을 물었는데 여기 어딨지? 이건 닫고 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이제 물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에 여기 방에다가 실제 들어가 있는 사람 수를 구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층, 2층, 3층, 4층 이건 준비된 방이고,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요 층에 이걸 살 사람, 들어갈 사람의 숫자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실제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의 전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 방을 채울 확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은 있는데 이 특정한 에너지의 전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확률을 곱을 해야지 이 덴시티 스테이트에 그 에너지의 전자가 있을 확률을 곱을 하면 실제 이 방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특정한 에너지에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확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density of state를 곱을하고 확률을 곱을하고 여기에다가 확률을 곱을해서 확률을 해서 우리가 특정한 에너지에서 EF에서 뭐 예를 들면 EF의 델타 E다. 그러면 EF부터 EF 플러스 델타 E 사이에 있는 총 개수다. 전자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영역에서 있는 특정한 범위 내 이 에너지에서 저 에너지 사이에 있는 전자의 실제 개수가 되느냐 하면 허용된 방해 개수에다가 밀도에다가 그 특정 에너지에 전자가 있을 확률을 곱을해서 이 두 개 곱을한 것을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 에너지 구간에 있는 실제 전자의 밀도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관계하는 에너지고, 우리가 사실 볼츠만 클래시컬한 거는 우리가 좀 배웠었거든요.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전자가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츠만 팩터라 그래서 볼츠만 팩터라고 배웠죠, 그죠?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에너지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입자가 커지죠, 그죠? 반대죠, 줄어들죠, 그죠?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특정 에너지에 있을 확률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특정한 에너지에 있을 확률은 엑스포넨셜이 마이너스 KT분의 E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볼츠만 팩터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커질수록 우리가 이게 있을 수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걸 배웠는데, 요거는 이제 클래시컬한 입자거든요. 클래시컬 파티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전자입니다. 전자는 아래에서부터 채워 나가는데 전자하고 일반적인 입자의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아래에서부터 채울 때 클래시컬한 입자하고 전자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한번. 자, 이현욱 씨. 자, 박종수. 예. 전자하고 일반 입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밑에 채울 때 전자는 어떤 성격이 있죠? 채울 때 잘 기억 안 나요? 예.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뭘 묻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신우연, 예. 양동현 또 걸렸네. 클래시컬한 입자하고 전자의 차이점. 잘 모르겠어요. 예. 자, 변성재.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기혜은. 없나? 예. 예. 차곡차곡 쌓이는 게 뭐죠? 무슨 뭐죠? 입자인데 어떤 입자? 클래시컬 입자, 전자 입자. 문제 뭐가요? 클래시컬. 일단 지금 답은 나왔거든요. 뭐냐면 전자입니다. 전자인데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는 게 전자고, 클래시컬 입자는 다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제일 낮은 거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전자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차곡차곡 채워진다.
라는 건 밑에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처럼 밑에 부어주면 그 채워져 있으니까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입자가 아니라 저기 전자 입자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태는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에 대해서 만약 에너지 같으면 E1과 E2가 같다 그러면 확률이 같잖아요, 그죠? 클래시컬 입자는 에너지가 같으면 거기 있을 확률은 그냥 같습니다. 근데 그 전자는 같은 에너지 있을 수 없잖아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이 걔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채워져 있으면 그 다음 입자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자가 이제 어떤 두 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E1과 두 개 입자가 있습니다. E1과 E2가 두 개 입자다 가지고 있고 입자가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있고 이게 웨이브 펑션이 psi 1과 psi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왜 인터랙션을 합니다. 자, 인터랙션 이게 서로 인터랙션해서 뭐가 되면 얘는 올라가 버리고 psi 2에 4가 되고 psi에 4가 되고 얘는 인터랙션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서 2에 3고 psi에 3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입자 두 개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얘가 상호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거든요. 이런 상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는데 뭐냐면 이런 상태가 여기서부터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일로 갈 수도 있어서 이제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서멀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열적 평형이 이루어지면 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서멀 이퀄리브리엄 도달해 있다 그러면 그리고 no 파울리 익스클루전 파울리 익스클루전이 없다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에 있을 확률하고 여기에 있을 확률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뭐냐면 얘가 서로 왔다 갔다 이거 가는 거하고 이래 가는 같아야 되니까 E1에 있고 그 다음에 PE2에 있고 하는 요 확률하고 혹은 PE3하고 PE4가 있을 확률하고 이제 뭐냐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는 거하고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는 거 서로 같은 상태가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제 이퀄리브리엄 도달해서 얘가 E1, E2가 E3, E4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면 쟤는 계속 이렇게 보이고 얘는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E1과 E2를 더한 거는 E4와 E3 두 개 더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바로 클래시컬한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보면 이거를 만족하는 확률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실 이거를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2로 표현하면 재미있게도 요 위에 관계하고 아래 관계 둘 다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엑스포넨셜 돼 있을 때 P2를 넣으면 2원이 되고요. E2를 넣으면 E2가 되고 그럼 요거를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얘가 같아지는 거죠. P21, P22 곱을 한 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E1 더하기 E2가 되는데 E1, E2가 이렇게 에너지 같기 때문에 얘가 E3 플러스 E4가 같습니다. 같으니까 얘는 이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E3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E4가 돼가지고 얘가 PE3, PE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서로 이제 여기 있을 확률하고 저기 있을 확률이 서로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전자를 넣었을 때 전자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는 거하고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넣는 게 두 개가 서로 항상 같은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는 이제 이런 그림을 똑같이 그리더라도 이제 좀 다르거든요. 파울리 익스클루전이 있습니다. 파울리 익스클루전
익스클루드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파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한 입자가 여기 있을 확률은 F로 표현하겠습니다. E1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위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가 있으려 그러면 아까 클래시컬한 경우는 여기에 있을 확률 그대로 곱을 하면 됐거든요. 여기 비어 있건 아니면 안 비어 있건 얘는 여기 있던 상태가 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컬한데 이게 전자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일로 바뀐다 그랬으면 여기가 비어 있어야지 얘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를 1-F의 E3에 채워질 확률을 1을 빼줬으니까 이건 비워질 확률이죠. 그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다. 그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두서없이 얘기한 것처럼 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자,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이런 상태에서 전자가 요 E1, E2 상태에서 전자가 이렇게 갔다가 E3 상태로 갈 수도 있고 E3 상태 갔다가 E1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자는 E2 상태로 갔다가 E4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또 E4 상태로 갔다가 요 E2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자, 서머리 길을 부릴 때 이게 조금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자, 여기에 있는 그 전자가 한 개 있고요. 두 번째 전자가 여기 두 번째 있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얘가 에너지 3로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E2가 있는 게 에너지 4로 이렇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같던 게 그러면 이 전자 두 개가 있을 때 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얘기하다 제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밑에 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한번 밑에 거부터. 자, 밑에 봅시다. 자,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다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스테디 스테이트다라고 해보면 이 상태에서 일로 가는 거하고 이 상태에서 일로 가는 거하고 얘가 같은 확률이면 그래도 안 되는데.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첫 출발을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입자가 있다. 입자가 있는데 입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얘가 E1과 E2에 있을 확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을 때 E3와 E4에 있을 확률, 요 두 개가 상황이
말이 조금 자, 여러분 보면 E1과 E2, E3, E3를 설명이 좀 궁색하네. 조금 모순이네. 잠깐만요. E1하고 E2, E1 다음 E2, E1, E2, E1하고 E2.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한번? 전자 두 개가 있는데, 요런 형태로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형태로 있을 확률. 전자 순서를 바꿔서 해볼게요, 한번. 전자 두 개가 있는데, 요런 형태로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확률 곱하기 여기에 있는 확률 두 개 곱이 요 상태에 있을 확률인 거죠, 그죠? 자, 요 상태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 에너지, 요 3에 있을 확률하고 4에 있을 확률 두 개 곱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러면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서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두 입자가 있으면 요게 왼쪽 스테이트에 있고 오른쪽 스테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요 상태가 안정된 상태인 거거든요, 지금. 상태는 4개가 있는데 상태가 4개 있는데 여기에 있을 확률하고 여기에 있을 확률이 다 그냥 정지된 화면으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뭐가 이상한데 삶의 궁색한데요 보니까 시간이 애매하네. E1하고 E2, E3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한번? 자, E1과 E2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짧게 다음에 시작한다 그러고 E1, E2가 충돌하기 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돌하기 전.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충돌 전에 E1과 E2가 이런 상태였거든요. 점자 두 개가. 얘가 땅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치만 운동 상태는 바뀌어 있죠. 그죠? 바뀌어 있는데 이게 클래시컬한 경우는 임의의 상태로 항상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충돌 후의 거를 충돌 전이라 생각하고 그 충돌 전에 후의 거를 딱 부딪혔다가 거꾸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충돌 전에 이렇게 해서 딱 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클래시컬의 입장이 얘가 리버스가 아니에요. 충돌 전후가 여기 갈 때 이 상태가 뭐 비어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자는 어떠냐면 전자는 딱 충돌을 했어요. 충돌했는데 저 방에 갈 상태가 이미 뭐가 딴 게 있으면 별로 못 가는 거죠. 우리가 파원리, 베타원리는 그 똑같은 에너지 상태가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건데 클래시컬한 입자는 충돌 전후에 대해서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충돌하고 나서 이리로 가면 돼. 이리로 가면 돼. 이게 되는데 전자는 충돌 딱 했어요. 충돌 했으면 딱 충돌하고 보니까 충돌했는데 이리로 가야지 하고 보니 채워져 있어요. 다른 게 있으면 얘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이 어떻게 되면 애초 충돌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해서 변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죠? 변할 게 있으면 그 변하는 게 이미 허용이 돼 있으면 전자가 충돌을 해서 가는 거고
허용이 안 되면 아예 충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거든요. 이게 설명이 조금 더 낫겠네요, 보니까. 제가 비워져 있는데, 거기 좀, 처음에 그 전제 조건을 제가 빠뜨리고 얘기를 해서 설명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충돌 전에 요 상태가, 이미 하고 나면, 그 다음 상태로 갔을 때, 요 상태 충돌 전후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상태에 있을 확률과 요 상태에 있을 확률이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고, 얘가 이제 그 전자인 경우는 원래 에너지인데다가 충돌하고 나서 E3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워져 있는 확률에서 1에서 얘를 채워진 확률을 빼준 것이 이게 실제 E1에서 E3로 갈 확률이 되는 겁니다. 얘 두 개가 다 필요하고 클래시컬한 경우는 그 에너지 상태의 확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건 항상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 설명이 되게 좀 궁색해졌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